엄마 힘내.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지음 화니북스. 요람을 흔드는 사람. 나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전화기를 찾았다. 이제 100일이 된 맥스는 배앓이를 하느라 2시간마다 깨어났고 남편은 또 멀리 여행을 떠났다. 피로에 전 몸이 욱신거렸다. 전화기는 목욕 담요 밑에 있었다. 엄마였다. 맥스는 괜찮아졌니? 잠은 좀 자? 네, 조금요. 넌 한숨도 눈을 못 붙이겠구나. 엄마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눈이 뻑뻑했다. 많이는 못 잤어요. 힘들어서 어쩌니. 목이 메었다. 엄마, 난 정말 지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내가 감아. 창밖에는 12월의 눈보라가 어둠 속에서 윙윙거렸다. 우리 집에 오려면 엄마는 얼어붙은 골짜기 같은 거리를 지나야 한다. 여기 눈이 엄청 쏟아져요. 오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하마. 엄마는 전화를 끊었다. 피로와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려 앞이 흐릿했다. 엄마는 늘 내 피난처였다. 보통 때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1시간이 지나서야 엄마가 왔다. 추위 때문에 뺨이 발그레했고 연갈색 머리에는 하얗게 눈이 묻어 있었다. 엄마는 나한테 맥스를 받아 안고는 가서 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맥스는 밤에 뭘 먹어야 하는 걸요 라고 나는 말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분유를 데우는 것 정도는 나도 알아. 가서 자라니까. 엄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말씨름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부드러운 베개와 아늑한 이불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풀어져서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막상 자리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 아이 정도는 내가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적어도 옆에서 거둘 수는 있을 텐데. 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러길 원치 않으실 거다. 엄마가 계단을 오르며 소곤소곤 맥스를 어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지나 맥스 방에 있는 흔들 의자가 삐걱거렸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갑자기 내가 수도를 알았을 때 엄마가 요람에 뉘어 흔들어주던 일이 기억났다. 요람에 누울 만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목과 양쪽 귀, 눈꺼풀 안쪽까지 수포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나를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다. 자장 자장 우리 딸. 그 나직나직한 가락이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나는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잠에서 깼을 때 엄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하고 펄펄 끓는 이마 위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놓았다. 나는 자다 깨다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수포에 딱지가 앉아 있었고 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나는 엄마가 맥스에게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어렸을 때처럼 한결같은 엄마의 목소리가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솜씨 좋은 손에 아기를 맡겨두고 나는 어느 결에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엄마를 껴안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엄마의 사랑은 맥스와 나 둘 모두를 흔들어 잠들게 했어요. 캔데일 조헨스. 엄마 힘내.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지음 화니북스. 요람을 흔드는 사람. 나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전화기를 찾았다. 이제 100일이 된 맥스는 배앓이를 하느라 2시간마다 깨어났고 남편은 또 멀리 여행을 떠났다. 피로에 전 몸이 욱신거렸다. 전화기는 목욕 담요 밑에 있었다. 엄마였다. 맥스는 괜찮아졌니? 잠은 좀 자? 네, 조금요. 넌 한숨도 눈을 못 붙이겠구나. 엄마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눈이 뻑뻑했다.
많이는 못 잤어요. 힘들어서 어쩌니. 목이 메었다. 엄마, 난 정말 지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내가 가마. 창밖에는 12월의 눈보라가 어둠 속에서 윙윙거렸다. 우리 집에 오려면 엄마는 얼어붙은 골짜기 같은 거리를 지나야 한다. 여기 눈이 엄청 쏟아져요. 오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하마. 엄마는 전화를 끊었다. 피로와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려 앞이 흐릿했다. 엄마는 늘 내 피난처였다. 보통 때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1시간이 지나서야 엄마가 왔다. 추위 때문에 뺨이 발그레했고 연갈색 머리에는 하얗게 눈이 묻어 있었다. 엄마는 나한테 맥스를 받아 안고는 가서 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맥스는 밤에 뭘 먹어야 하는 걸요 라고 나는 말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분유를 데우는 것 정도는 나도 알아. 가서 자라니까. 엄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말 씨름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부드러운 베개와 아늑한 이불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풀어져서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막상 자리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 아이 정도는 내가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적어도 옆에서 거둘 수는 있을 텐데. 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러길 원치 않으실 거다. 엄마가 계단을 오르며 소곤소곤 맥스를 어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지나 맥스 방에 있는 흔들 의자가 삐걱거렸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갑자기 내가 수도를 알았을 때 엄마가 요람에 뉘어 흔들어주던 일이 기억났다. 요람에 누울 만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목과 양쪽 귀, 눈꺼풀 안쪽까지 수포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나를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다. 자장 자장 우리 딸. 그 나직나직한 가락이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나는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잠에서 깼을 때 엄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하고 펄펄 끓는 이마 위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놓았다. 나는 자다 깨다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수포에 딱지가 앉아 있었고 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나는 엄마가 맥스에게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어렸을 때처럼 한결같은 엄마의 목소리가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솜씨 좋은 손에 아기를 맡겨두고 나는 어느 결에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엄마를 껴안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엄마의 사랑은 맥스와 나 둘 모두를 흔들어 잠들게 했어요. 캔데일 조헨스. 엄마 힘내. 잭 캠필드, 마크 빅터 한센, 지음 화니북스. 요람을 흔드는 사람. 나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전화기를 찾았다. 이제 100일이 된 맥스는 배앓이를 하느라 2시간마다 깨어났고 남편은 또 멀리 여행을 떠났다. 피로에 전 몸이 욱신거렸다. 전화기는 목욕 담요 밑에 있었다. 엄마였다. 맥스는 괜찮아졌니? 잠은 좀 자? 네, 조금요. 넌 한숨도 눈을 못 붙이겠구나. 엄마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눈이 뻑뻑했다. 많이는 못 잤어요. 힘들어서 어쩌니. 목이 메었다. 엄마, 난 정말 지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